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승훈입니다. 요즘 뭐 이래저래 일도 있고, 또, 개인적인 일, 또 이쪽에 관련된 일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또 생각할 것도 있고, 앞으로 강의하는 거는 저도 이제 슬슬 레벨업을 해야죠. 저도 성장을 해야 엄마들한테 이제 더 좋은 거 알려주고 하는데, 지금 또 갑자기 구독자들이 슬슬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신규 구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뉴비. 이 뉴비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과거에 책류가 이런 거를 하고 오신 분들 또 애들한테 학습 위주로 하고 오신 분들 또 좋은지도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막 책 사가지고 막 했다가 아이가 조금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찾다가 이제 제 거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내가 왜 싫어하냐면은 이 특히 유아기 때 이 책을 하면은 아이가 망가지는 거는 망가지는 거고 엄마들도 망가져요.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비치를 하고 이런 책 육아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인스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유튜브 자체에서도 그쪽에 관련된 거를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 그다음에 30대 전후 그 밑에는 이제 인스타 근데 별 내용은 다른 게 없어요. 뭐 인스타에 하는 내용을 유튜브에 하고 유튜브에 하는 내용을 인스타에 하니까 결국은 같아요. 근데 내가 편한 걸 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진짜 날아가는 거는 인스타죠. 그 중에서 더 날아가는 게 인스타에 있는 스레드예요.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야, 스레드를 저번에 한번 테스트하라고 2시간을 있다가 내가 정신병 걸릴 뻔했거든. 내가 2시간 있는 것만으로 정신병 걸릴 정도면은 거기에 빠져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정신질환자들이에요. 그 스레드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돼.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육아를 하든 저런 육아를 하든 뭐 또 제 거를 구독한 그 개월수가 뭐 운 좋으면은 아이를 낳기 전, 첫 애를 낳기 전 또 어떤 분들은 쭉쭉쭉 넘어가다가 또 초등학생들도 있겠지. 어쨌든 제 거 하는 육아 자체가 기존에 아이한테 발달 지연된 부분,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부분,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미술 치료가 돼버렸네. 그쵸. 대체적으로 이제 은미체를 하다 보니까는, 미술 치료가 돼버렸어요.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게 이 미술 치료랑 또는 여행이에요. 이게 제일 좋고, 그거에 대한 기록을 해놓는 게 제일 좋아요. 어쨌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단톡방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고 이러는 거 보면은, 같은 계열수에 하는 것들 보면은, 또 불안장애가 걸려. 왜냐면은, 이런 책육아에서 인스타 육아를 하고, 또 애들 공부를 시키다 보면 블랙홀에 빠지게 되면서 엄마들이 불안증이 증가를 하게 된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제 거 육아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엄마가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제 거 육아를 들어온 거야. 그 상태에서 제 거 육아를 하다 보니까는 잘하는 애들과 또 비교를 하는 거야. 본인이 늦기 시작한 거는 생각지도 안 하고 기존에 진짜 영혼을 갈아넣은 엄마들이 많아. 일도 포기하고 아이랑 시간을 보낸다고 완전 풀케어로 어린이집 유치원도 안 보내고 이런 엄마들이 많단 말이야. 이런 엄마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좋겠지. 근데 뭐 맞벌이도 하면서 또 아이랑 뭐 하고 놀아야 되는지 모르지. 기존에 책 하다가 책을 다 없애버리고 또 안 없애고 끝까지 또 버티시는 엄마들도 있고. 애가 지금 6세인데 조금 있으면 내후년 되면 책을 읽어야 될지 아냐. 그래가지고 안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 뭐 그렇게 유지하다 보면 금방 7세 되고 또 8세 돼. 그러면 애가 효과도 미비해지는 거야. 스트레스는 좀 덜 받긴 하겠지만은 발달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6세든 7세든 애가 잘못됐으면은 그 잘못된 원인을 찾아서 일단은 없애고 시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거에 없었던 얘기예요. 그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걸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또 노예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거를 안 버리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없어요. 술을 먹어서 간경화가 걸렸는데 술을 먹으면서 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미디어 중국어라서 애가 이상한 증상들을 보이는데 그래도 미디어를 보면서 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게임 중독이 되는데 그래도 게임을 10분, 20분 하면서 얘를 게임 중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애가 게임을 하고 TV를 보고 책을 시도 때도 없이 보는 거는 심심한 아이들, 엄마들이 육아를 안 하는 집들이야. 아이랑 보낼 시간에 뭐 애들을 예체능도 해야 되고 뭐 한다 그러면은 아이랑 같이 놀 생각을 안 하고 다 하고 날아보는 엄마들. 이런 엄마들 애들이 대체적으로 미디어 중독이 빠져요. 애들이 심심해하고 역할놀이하고 자동차에 빠져 있고
인형에 빠져있는 이런 증상들이 보인단 말이야. 아직도 아이가 이상이 있는데 엄마가 편할 생각을 하면은 이건 못 고쳐요. 그러면서 영혼을 가라는 그 엄마들을 아이들의 작품들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되지. 제가 이 단톡방이 생긴 지가 1년 2개월 됐어요. 2월 달에 만들었으니까. 운의 놀이방 거기를 맨 처음에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복잡해지니까 3월 달부터 제가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월 달이면은 지금 4월 달이니까 1년 2개월 됐잖아. 그때 솔직히 작년 2월 달에는 나도 당장 책을 없애는 게 중요하고 책을 없애고 나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블럭밖에 없었어. 그러니까는 그거부터 시작했던 엄마들이야. 지금처럼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게 아니야. 지금은 아이들과 할 게 너무 많이 알려주잖아. 근데 그때는 저도 이런 미친 육아를 놀랬고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당장 급한 게 소근육도 움직여야 되는데 이놈의 교구를 사용하느라고 소근육조차도 못 움직이고 애가 앉아서 저기 걷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걸렸던 애들이야. 그러니까는 뭔가를 해야 되니까는 문제성 있는 책을 버리고 그걸 제얼 믿고 블럭부터 해서 엄마도 영혼을 갈아 넣어라 그래서 애들하고 막 하고 그때는 뭐 저도 정신없고 엄마들도 정신없고 말 그대로 그냥 임상실험 단계였어. 그러니까는 지금 막 날고 기는 엄마들 있잖아요. 그 엄마들 내 거 초창기에 들어온 엄마들 그 엄마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랑 같이 하는 임상실험 단계였어요. 다행히 제가 이런 거를 지금 하는 이런 인터넷 육아나 그러니까 인스타 육아나 이 조기 교육에 관련돼서 부작용 증상은 다행인 게 6년 전, 7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이 좋았어. 이걸 했다는 걸 듣고 놀래고 이걸로 부작용 생긴 아이들을 많이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치우고 아이랑 할 수 있는 음미 활동을 하라고 했는데 채는 어차피 애가 뭐 밖에서 놀이터에서만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과 엄마랑 이 책을 치우고 당장 할 수 있는 거. 책을 치우면 공간이 나오거든.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 고생했어 그 엄마들. 지금 고인물이라고 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진짜 6개월 동안 영혼을 갈아 넣은 엄마들이에요. 근데 제 거 들어오자마자 1개월, 2개월도 안 돼가지고 애가 왜 안 바뀌냐고 이렇게 고민하는 엄마들 보면은 또 옛날 성격 나오는 거야. 또 책뇨가 있을 때 아직도 불안장애가 걸려있구나.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들이 문제라니까. 이 불안장애가 유아기 때 걸려있으면은 학교 가가지고 난리가 아니야. 일단 엄마들 자체부터 좀 느긋하게 생각을 해요. 느긋하게. 운에는요 축적되는 거야. 쌓이는 거야. 쌓인 게 나중에 1년이고 2년이 딱 폭발하면 갑자기 그냥 실력이 확 늘어요. 처음에는 요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계속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 만들다가 어느 순간 돼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는 뭐 거대한 성을 만드는 거야. 조금씩 했던 것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예요. 애가 한글을 떼고 또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이한테 엄마라는 소리를 몇 번 했을까? 알려줘서 바로 하면 좋지. 애들이 안 되니까는 똑같은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운의 활동도 아이랑 즐겨야 돼. 같이 해야 돼. 내가 재료를 깔아주니까 진짜 깔아주고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대. 그러면 애가 해? 야, 아무리 좋은 재료 이런 걸 깔아주더라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엄마든 애든. 그러면 엄마는 연습을 해야 돼. 저는 못 하는데요. 그 내가 애 아빠가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고. 내 거 영상들 보면은 아이들하고 블록 활동하는 이런 것도 영상들 있잖아. 하나씩 해봐요. 하다 보면은 그래도 30년, 40년 살았잖아. 할 수 있어. 못하는 거는 스스로 못한다고 포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애가 자라게 하는 거? 본인은 그리기도 못하고 만들기도 못하면서 아이들 만든 결과물이 허접되게 같다고. 이거는 잘못된 거야. 엄마도 그런 거 못하면서 아이들이 자라길 바라는 거는 욕심이에요. 아이랑 얼마 만에 시간을 많이 갖고 그게 누적되고 4개월, 5개월, 6개월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아이들 성격도 바뀌어. 사회성이 없어? 사회성 없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엄마랑 애착 관계가 떨어지는 애들이야. 이런 애들이 사회성이 없어요. 엄마랑 애착이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랑 엄마랑 교감이 많아지면 사회성 좋아지고 문해력이 그때 좋아지는 거예요.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야 돼.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부터. 그렇게 해서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사고력도 생기고요. 생각하는 뇌도 발달을 해요. 결과물이 요만하든 이만하든 처음부터 이만할 수는 없지.
요만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만해지는 거야. 그 기간을 못 버텨가지고 당장의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불안하고 조급해하고, 다른 사람 어떤 아이들은 36개월 됐는데 이만한 걸 만들고 있어. 야,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엄마들은 16개월부터 영혼 갈았던 엄마들이야. 근데 지금 들어온 지 2개월, 3개월 된 엄마들이 그거랑 똑같이 하기를 바라면은 욕심 아니야? 그 엄마들 노예 계약했던 책까지 다 버리고 시작한 엄마들이야. 노예 계약이 그 시절에 더 많았거든. 내 거 작년까지만 노예 계약이 굉장히 많았어. 내 거 들어올 때 노예 계약한 지 2달 된 엄마들. 이 엄마들도 책 다 버리고 시작했던 엄마들이야. 그 노예 계약비 계속 내면서. 그런 엄마들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되지. 같은 계월수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달라요. 남자애들은 이런 3D 입체 모형 만드는 걸 좋아하고, 여자애들은 2D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여자애들 그림 잘 그리는 거랑 우리 아들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되는 거야. 아들내미들은 막 신기한 것들 막 입체 모양 만들고 그런 거를 딸내미 엄마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하면 안 돼. 딸내미들은 대체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꾸미는 걸 좋아하고, 아들내미들은 그냥 크다랗게 만드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달라요. 그리고 DNA 영향도 있어요. 엄마가 미술학원 선생, 아빠가 무슨 음악을 한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태생부터 운해 쪽 DNA를 많이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잘못된 책 육아를 했던 거를 책을 치우고 나면은 뭐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한단 말이야. 근데 엄마도 사짜 직업, 아빠도 사짜 직업이야. 이런 애들은 가진 게 없는 애들이야. 이런 애들을 하려고 그러면 엄마는 영혼을 갈아야 돼. 그러니까 DNA 영향이 크지. 그리고 반대로야. 학교 가면은 당연히 사짜 직업 애들이 공부를 조금 더 잘하겠지. 운해형 애들은 하다가, 운해의 특징이 뭐야? 하다가 질리면 안 해버리잖아. 공부도 하다 질리면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은미체 다양하게 하잖아. 그럼 다른 걸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사차 직업은 어렸을 때 얘네들이 공부하다 망하잖아. 그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차 직업 엄마들, 아빠들 조심해야 돼. 얘 정신병 걸리면요,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만들기든 그리기든 또 여행이든 이런 거 많이 하고 학교 가서 해라. 그러면은 엄마 아빠 DNA 있잖아. 그냥 얘는 가만히 놔두면 공부할 아이들 왜 어렸을 때 다 조져가지고 자폐 ADHD를 만드냐고. 대치동 가봐. 의사 집안 애들 다 ADHD야. 판사 같은 이런 책 위주로 하는, 또 초등학교 교사, 또 고등학교 교사, 학원, 영어나 국문학 교사, 강사들, 애들 봐봐. 상태 다 안 좋아. 그놈은 책이 뭔지, 영어가 뭔지, 그 정도로 무시한 거야. 왜 어렸을 때 영어를 하면은 애가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다 스카이대 출신 엄마 아빠들이야. 아니, 대학은 고스톱 짜서 갔냐고. 응? 야, 인하공전 전자계산기가 야간 나온 나도 아닌 거 알아. 관련도 없는 이런, 전문대 야간 나온 나도 하는 거야. 이거를 스카이대 해가지고 지금 승승장구하는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일찍 영어로 하면은 잘 되고, 책을 읽으면 애가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의사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야, 그 환자 치료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 답답한 거야. 어쨌든 간에 절대 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 운에는 DNA 영향도 있고요. 또 엄마 아빠의 관심도, 또 참여도, 아이랑과의 교감, 이런 것들이 많아야 돼. 똑같은 계열수에 똑같이 내 거를 봤는데, 한 엄마들은 일을 그만두고 영혼을 갈아 집이 있고, 한 엄마들은 일을 다니면서 애랑 같이 하는 엄마들도 있고, 한 엄마들은 애가 둘인 집안도 있어. 이런 데는 또 다른 고충이 있겠지. 근데 애가 하나인데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애를 4시 5시 빼오는 엄마들. 그래야 집에 와가지고 조금 해? 안 돼. 정신병은 안 걸리겠지. 책은 육아는 안 하니까. 근데 발달을 안 해. 그렇게 하면. 나는 엄마가 집에 있는데 애를 4시 5시 빼오는 집 보면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그럴 거면 왜 집에 있어? 일 다니지. 뭐가 달라? 엄마가 일 다니는 거랑, 일 다녀서 애를 4시 5시 빼오는 거랑, 엄마가 집에 있는데 4시 5시 빼오는 거랑 뭐가 달라? 난 그런 거 보면 참 이해를 못 하겠어. 뭐 엄마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에만 있으면은 몸이 더 안 좋아져. 애랑 뭔가를 하고 돌아다녀야 이게 복구가 돼요. 게을러지고 무기력증이 생겨. 그리고 내가 책 육아하면 애들이 걷지도 못하고 아킬레스건 다 끊기고 게을러지고 귀찮아하고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랬잖아.
똑같아. 책육아했던 집 엄마들이 아이들 증상하고 똑같단 말이야. 근데 엄마들은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영혼까지 가는 엄마들이 있는 반면, 야, 이제는 난 나이 먹어서 못해. 그냥 배째. 이런 엄마들도 있어. 애 하나인데도 이렇게 힘들어 하고, 뭐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 애가 둘인데 셋인데도 영혼을 갈아 넣는 엄마들도 있어. 근데 좀 엄마들 젊긴 젊었지. 그런 엄마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젊었더라도 애 셋 나면은 아시잖아. 애 하나만 낳아도 엄마들 그냥 초죽음 돼. 몸에 힘도 없고. 근데 애가 셋이란 말이야. 이런 집들도 애 잘 키워보겠다고 나랑 통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거 상담하는 엄마들 보면은 참 난 대견해. 그런 집들도 하는데 애 하나 있는데 그걸 애랑 얘기하기가 귀찮고 질문이 많다고 대답하기 귀찮다고 하고 말하다가 할 말 없어 버리면 애한테 윽박 지르고. 애가 하나인데. 야, 애가 둘 있는 집안들도 그거 다 해주는데 애가 하나인데 그러지 마.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이 운해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네 활동, 그러니까 책 육아를 하다가 운해 활동하면은 애가 1개월 내에 한 번 발달 지연이 팍 돼요. 왜냐면은 발달 지연된 걸 다시 복구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순간적으로 발달 지연된 현상들이 팍팍 보여요. 그 상태가 이 아이의 원래 지능이에요. 내 거 운에 육아를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책이라는 거, 그다음에 공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려져 있던 거야, 물밑에. 그러다가 얘가 했던 것들을 딱 없애고 나니까는 얘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게 한 달 후, 이 제 거 운에 육아를 하고 약 보름에서 한 달 후에 나타나는 이 아이의 증상이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이에요. 평소에 똑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멍청해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열심히 막 대화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한 달 후에 갑자기 주변 사람들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이런 게 얘의 진짜 모습이야.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책 육아를 해가지고 과잉 언어 증후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다가간 거고, 이것들이 없어지고 과잉 언어 증후군이 없어지니까는 주변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어려워진 거야. 하나의 이런 아이들의 질환들을 하나씩 갑자기 딱 없어지잖아. 그러면 애가 원래 육아를 해야 되는 그 상시로 돌아와. 만약에 얘가 60개월인데 책 육아를 딱 없애잖아. 그러면 얘가 순간적으로 발달 지연이 돼가지고 한 50개월, 45개월로 내려간단 말이야. 그때부터 다시 하면 돼. 근데 이 상태로 유치원을 다닐 수 없으니까는 유치원을 잠깐 그만두고 엄마랑 생활을 6개월 동안 올인하면 된단 말이야. 운이 좋은 애들은 책을 치우는 순간 얘가 더 발달하고 싶은 거를 이 책이 꾹꾹 누르고 있던 거야. 그러다가 책을 딱 치우는 순간 얘가 폭주를 하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지능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책이라는 거, 학습이라는 게 꾹꾹 누르고 있다가 책을 딱 빼는 순간 리미트 해제가 돼가지고 갑자기 팡 폭발을 해가지고 지능이 갑자기 그냥 110, 115까지 확 올라버리는 거야. 이런 애들. 그러니까는 우리 애가 이런 능력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는 거지. 이 책을 없애고 나서. 이런 애들. 가끔 이런 애들은 운빨 터져서 복 터진 거지. 로또 터진 애들이지. 근데 아이가 그래도 나중에 더 망가질 거를 한 방에 꼬꾸라지거든. 그거를 미리 보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랜덤이에요. 얘가 책 육아를 해가지고 꽉꽉 물린 게 리미트 해제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 이 책을 없애는 순간. 그러면서 갑자기 폭발하면서 만들기, 그리기 막 미친 듯이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야. TV를 봤던 애들도 TV를 안 보고 게임했던 애들 게임을 안 해.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게 좀 고급적인 질문들을 하고 엄마랑 같이 지내면서 갑자기 활발해지면서 사교성이 없던 애들, 갑자기 사교성이 생기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진짜 로또 터진 애들 있어요. 반대로 그런 거지. 술이나 담배를 하다가 이거를 딱 끊는 순간 금단 현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현상들을 보이는 거지. 책 중독이었던 애들이 책을 딱 없애는 순간 이 금단 증상으로 갑자기 안 하던 행동들을 하는데 이게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 모습을 보고 다시 육아를 해야 돼요. 7세인데 8세에 있는데 책을 없애는 순간 다시 5세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5세 때 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8살에 5세 때 하는 행동. 이거를 계속하면은 나중에 팍 폭발을 해가지고 그냥 지능 6세, 7세로 끝나요, 얘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보고 육아를 하라는 거고. 절대로 엄마의 불안증, 불안장애, 이걸 아이한테 전가하지 말고. 운에는 노력한 만큼 아이가 발달을 해요. 엄마가 노력한 만큼. 아이도 그걸 따라와서 같이 하는 만큼. 시간이에요. 이 충족 시간. 이게 돼야 아이가 발달을 해요. 근데 이 충족 시간의 맥시멈이 아이들에 따라 달라. 보통 운해가 강한 애들은 충족 시간이 뭐 3000시간이다. 그거면은 확 발달을 하는 거고, 좌뇌형 애들은 충족 시간이 10,000시간이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지. 대신 공부 쪽으로 갔을 때는 자녀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대야. 3,000시간에 확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운행 애들은 10,000시간을 해야 확 올라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내가 뭐 운해 육아, 운해 활동이 가는데 이건 내가 명명한 거고 실제로 이게 원래 내 발달 과정에 맞는 거고 내 발달 과정에 이제 내가 뭐라고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이름을 내가 운해 놀이, 운해 발달, 운해 개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 발달 과정이 이래요. 내가 새로 만든 육아도 아니고 이거는 원래 핀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이 잘 모르고 이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군요. 자, 일단 이걸로 끝마치도록 하고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그 올리는 엄마들 그것 보고 참조하라는 거지 그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도 이거 어머니도 몇 년 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니 몇 년에 이제 몇 개월 하셨어요. 우리 아이도 10개월 동안 영혼을 갈아 놓으면은 그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라는 거지. 같은 계열수에 우리 애는 못해. 왜 우리 애는 이 정도 안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 DNA 따라 틀려. 이것도 막 등급을 나누고 이러지 말아요. 같이 자라는 애들 엄마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어 차라리. 그게 더 좋은 거지. 그걸 보고 또 저 사람도 자랑질하네. 잘난 체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이거는 엄마들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들이 잘못된 거야. 그런 육아를 규전을 해왔고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온 상태에서 들어온 거야. 이거는 엄마들 잘못이야. 엄마들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손을 놔야 돼.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면은 애들 학교 들어가면은 애들 맨날 윽박질러요. 항상 조급해하고 그것이 무조건 다 애들한테 가게 돼 있어. 이거는 엄마들이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들이. 엄마들이 그런 거는 엄마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 엄마들 정신과 치료 안 받으면은 아이들 육아 못하고 사회생활 하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자, 하여튼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 한번 잘 생각해서 하고 조급해하지 말아요. 제발 부탁이야. 조급해하지 마. 불안한 거 없애고 느긋하게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 아시겠죠? 자, 하여튼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